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255조 원, 전체 자산의 17.9%에 달합니다. 올해 목표 비중인 14.4%를 이미 훌쩍 넘겼습니다. 국민연금이 목표 비중을 맞추려고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기금위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해외 주식 비중은 1.7%포인트 줄였습니다. 지난해 연금이 거둔 수익 대부분이 국내 증시에서 나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8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해외 주식에서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나아가 목표 비중을 초과할 때 기계적으로 주식을 파는 리밸런싱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내 증시엔 호재지만 자산 배분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자산별 비중을 조정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과 2009년 두 번뿐입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이고 정책 수단이나 경제 이런 것들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은 부수적으로 결과적으로 기여하는 거 이런 거에서 그쳐야 될 것 같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역대 최고인 18.6%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의 힘, 반도체주 더 오를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반도체주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얘기에 앞서서 이번 주에도 글로벌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큰 이벤트가 하나가 좀 미뤄진 부분이 있겠는데요. 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분, 이 대법원 판결이 원래 현지 시간으로 9일에 나오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14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간에 이제는 9일에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 났단 말이죠. 저도 대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온다라고 보면 환급 금액이 무려 196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그러면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는 가격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이게 우리 주식시장에 또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크게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 측에서도 플랜 B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라든지 이게 품목 관세에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걸 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통상법 301조, 그 다음에 이제 무역법 122조 이렇게 줄줄이 지금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지수도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떨지 반도체주의 힘, 이번 주에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전망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또 이슈가 나왔냐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지난 이제 금요일 뉴욕 시장에서 2.73%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제 석유 시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절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윤을 또 미국이 갖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AI 쪽에서 이 돈을 빼갔고요. 이 경기 순환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AI 주에 대한 이게 인기가 사들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AI에 대한 이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아직도 팽배하다라는 걸 이제는 증명을 해줬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수, 오늘 이제는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반도체주에 많이 투자들 합니다만 이게 다가 아니라 반도체 투자가 우리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주가 단순히 뭐 투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후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7.75%, SK하이닉스의 7.3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거겠죠. 이런 점들이 이제는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는 금융정보업체 산하 통계가 나왔습니다. 4분기에 이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의 증가분이 68% 증가분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를 했다. 그 금액이요. 일단 47조 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뭡니까? 우리의 노후를 이제 담당하고 있고 투자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노후가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스러움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이런 슈퍼사이클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후의 투자 수익률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꺾여버리면 우리의 노후 자금이 좀 불안해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환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외 주식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에서 3분기 국민연금 등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는 총 245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를 포함한 비금융기업 등의 해외 주식 투자는 166억 2,500만 달러로 7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1.3배 수준에서 올해 1.5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